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25일 오후 3시입니다. 유시민의 알릴레오 시즌2라는 유튜브 방송에서 유시민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장난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컴퓨터, 집 컴퓨터를 복제하려고 반출한 것은 나중에 검찰이 엉뚱한 짓을 하면은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당연한 행동이다. 그러니까 복제를 해놓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빼돌린 것을 정당화하는 그런 이야기를 장관을 지내고 국회의원을 지냈던 사람이 했으니까 이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산지방법원의 김태규 부장판사가 SNS에 아주 정면 반박을 했습니다. 짤막한 글이지만은 내용이 알찹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김태규 부장판사입니다. 법조 경력 20여 년에 피의자가 증거를 반출한 것을 두고 증거인멸용이 아니고 증거 보존용이었다는 말은 처음 들어봅니다. 현란한 말재주라고 환호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논리적이지도 지성적이지도 현실적이지도 않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억지를 피우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점 되면은 막가자는 거죠. 수사 주체가 증거를 조작할 거라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피의자가 미리 그리 예단하고 증거를 빼돌린다는 말은 그냥 말문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국정농단, 사법농단, 적폐청산 그 온갖 칼부림이 일어날 때 그 검찰도 모두 증거를 조작한 것인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그때는 아무 말씀 없으셨는데 혹시 그때 검찰이 지금의 검찰과 다른 주체라 하실는가요? 정말 글을 잘 쓰네요. 하나하나가 폐부를 찌르는 반박입니다. 그러니까 이분 말을 조금 해설을 붙이면은 이 유시민 이야기대로라면은 지금 검찰은 일단 증거 조작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니까 그렇게 전제를 하고 검찰이 압수할 수 있는 증거는 다 복제를 해놓고 대비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검찰을 증거 조작 집단으로 일단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이 검찰은 지난 2년 동안 이 정권의 하명을 받아가지고 여기 소개한 대로 이른바 사법농단, 이른바 적폐청산, 이른바 국정농단 관련 사건에 온갖 칼부림을 부렸어요. 무리한 수사가 많았고 그 과정에서 자살자도 생겼습니다. 그때는 유시민 씨는 왜 침묵하고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 검찰도 많은 증거 조작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서도 자기 편이니까 자기 편에 서서 상대방을 압박하니까 침묵했다. 이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검찰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검찰과 동일체입니다. 바뀐 게 없어요. 그때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이런 각종 수사를 지휘했던 윤석열 씨가 지금 검찰총장입니다.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다만 바뀐 게 있습니다. 그거는 수사의 방향이 이번에는 조국을 향하고 있다. 이 정권의 실세를 향하고 있다는 점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유시민이라는 사람의 판단 기준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왜 우리 편을 수사하느냐 이거죠. 상대편을 수사할 때는 아무리 무리가 있어도 그것은 검찰이 잘하는 거다 이런 태도였는데 자기 편을 수사하니까 이제는 누구 편을 들으냐 하면은 피의자 편을 들고 있습니다. 피의자도 이거 보통 피의자가 아닙니다. 지금 정경심 조국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게 지금
집중되고 있는 각종 비리 의혹은 그 가지수가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 기자들이 도표를 그리지 않으면은 이 설명이 안 될 정도로 복잡하기도 하고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 유시민의 판단은 이 사람은 억울한 사람이다. 정경심은 억울한 사람이고 윤석열의 검찰은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수사니까 일종의 자위적 조치로서 증거 인멸해도 괜찮다. 그것은 증거 인멸이 아니라 증거 보존용이다. 새로운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증거 보존용이다. 라는 이런 억지를 부리고 있는데 이렇게 법조인이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면은 아, 그게 참 말도 아니다 라고 알 텐데 그러지 않고 이 말장난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글쎄요, 속는 사람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유시민의 말이 옳으냐 그러냐 이렇게 붙이면 아마 50% 정도는 그건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한 35% 정도는 유시민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왜냐하면은 한국 사회가 지금 이 진영 논리라고 하는데 이건 좋은 말이고 패거리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우리 편이냐 상대편이냐, 그러니까 패싸움 하는 식으로 바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선 사람들, 즉 대한민국 편에 선 사람들은 자기 편이 잘못하면은 명백한 잘못을 했을 때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왼쪽 편에 선 사람은 자기 편이 잘못해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우깁니다. 또 거짓말을 만들어내 가지고 덮으려고 합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은 한국에서 패거리적인 종족주의적인 가치 판단을 가지고 있는 세력은 이 유시민 씨가 속한 그 진영입니다. 왼쪽 진영입니다. 왼쪽 진영이 사실을 무시합니다. 이 사실을 무시하면은 그 위에 서 있는 법이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으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권이라든지 이것을 보호할 장치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만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됩니다. 그것이 정글입니다. 정글. 그게 야만입니다. 문명이 실종됩니다. 그러니까 좌익은 문명 파괴 세력인데 그 문명 파괴 세력이 어디서 출발하느냐 하면은 사실 부정에서 출발합니다. 사실 부정, 법치 부정, 그 다음에 인권 부정, 이렇게 연결되는 그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유시민이란 사람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김태규 이 부장판사는 아주 용감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기준을 세우는 글을 쓰는데, 최근에 썼던 글은 징용공 배상 판결. 대법원이 작년에 일제 시절의 징용공 배상 판결을 통해서 65년의 한일 청구권 협정 정신을 어기고 국제법도 어기고 해서 오늘날 한일 관계를 이렇게 파탄나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판결을 했을 때 현직 판사로서는 유의하게 또 한 분이 있습니다. 강민구 부장판사와 이 김태규 부장판사 두 사람만이 공개적으로 비판을 한 그런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외로운 목소리죠. 다만 이런 분이 그래도 법조계에 있다는 것은 하나의 희망입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의 권력관계가 바뀔 때, 여론이 바뀌고 그 다음에 정권이 바뀔 때 우리 사법부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강민구, 김태규 같은 이런 분의 목소리인데 지금은 외롭습니다. 그러나 진실이라는 것은 항상 외롭게 출발합니다. 진실이 처음부터 여론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진실은 외롭게 출발하다가 그 다음에는 논쟁거리가 됩니다. 논쟁에서 결국 이겨요. 그 다음 단계는 자명한 것이 됩니다. 자명하다. 그건 설명할 필요 없이 요새 우리가 자명하다고 받아들여지는 것, 즉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게 아니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 이른바 지동설. 이건 지금은 자명한 거지만은 15세기 이전에는 자명한 것이 아니라 천동설이 자명한 것이었습니다. 천동설. 그런데 코페르니쿠스처럼 갈릴레오처럼 용감한 지성인들이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고 했을 때 온갖 핍박을 받았지만은 결국 논쟁을 거쳐서 자명한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김태규 부장판사의 목소리가 소수라고 할지라도 이게 머지않아 자명한 것이 되고 이 유시민의 말은 요설이 되는 거죠. 그런 말을 요설이라고 합니다. 말장난인 거죠. 감사합니다.